관련 이야기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태환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6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성추행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인데요.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. 그 모습입니다.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가 이제 법원 내부로 들어서면서 모자를 벗고 들어가는 모습이고요. 지금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입니다. 자, 지난 4월에 있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.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.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.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.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. 네, 말씀 들었습니다. 목소리 들었고요. 자, 오늘 내용 자체가 이 혐의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 4월에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 패널 여러분들께서도 막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저희 제작진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요, 변호사님. 이제 기존 피해자가 있었고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저번에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질까요?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. 예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안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00% 안 나오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은 강제추행에 자백을 한 상태, 지난번 첫 번째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에서 자백까지 했는데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영장을 발부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기각이 됐던 건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 한 건이 더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오거돈 전 시장 부인하는 거예요. 지금 뭐 언론 보도 보면 뭐 직권남용도 들어갔다, 무고도 들어갔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고 확실한 거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또 하나의 성추행이 있고 강제추행이 있고 지금 피의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데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 성관계를 가진 우리 죄명은 강간죄라고 합니다. 그게 아니고 신체 접촉인 강제추행을 가지고 구속영장에 발부되는 예가 흔한 예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오거돈 시장의 그런 범행을 제가 절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유죄 판결되면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두 건 중에 한 건은 본인도 인정을 한 겁니다. 나머지 한 건을 좀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을 가지고 영장이 발부된다? 이거 저는 쉽게 그런 것들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조심스럽게나마 이번에도 영장이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그렇다고 그것이 오거돈 전 시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, 지금 보면은 혐의가 강제추행 미수, 직권남용, 무고 이렇게 4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 중인데 이 오거돈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혐의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지 지금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? 예, 사실 이전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그때 경찰이 수사를 했었고 이제 검찰 쪽에서 청구를 했는데 그게 기각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추행 관련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공직자의 성추행 범죄 이런 것도 이제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 성추행이라는 것이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도주 우려가 있느냐,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성추행을 또 자백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기각이 됐는데 이번 건은 본인이 이번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가방을 사줄까, 또 밥 사줄까, 이런 건데 이제 이거는 열심히 가방을 사줄까 그런 내용은 그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예. 거기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파악이 돼서 예, 그러니까요.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, 이런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네, 이 수사 과정에서요, 이제 어떤 성추행 의혹을 공무원을 동원해서 무마하려던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하고, 뭐 사건 관련 녹취록을 없애려 했다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다라고는 하지만요. 이제 오거돈 전 시장 측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. 그러니까 녹취록이라고 하지만 뭐 고생하는 직원에 대한 관심 표명 정도인데 성추행 시도로 그 증거로 보는 거는 무리한 법 적용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. 뭐 그렇죠. 그건 당연히 수사로 돼야 밝혀야 되는 거고.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저 부인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시청 공무원 동원해서 범행을 무마하려 했다. 이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. 그러니까 실제로 오거돈 전 시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 어디 가가지고 좀 잠시 안 보였던 적이 있잖아요. 뭐 그런 정도 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어떻게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니까. 네. 근데 이제 증거인멸 우려도 중요하고 도주 우려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죄 자체가 구속할 만한 죄. 예를 들면 나중에 본 재판 갔을 때 중형이 나와서 구속될 만한 어떤 그런 큰 범죄냐 이건데 제가 막 강제추행이 약한 범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. 지금은 더군다나 두 번째가 미수거든요. 강제추행 한 건과 강제추행 미수 한 건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까? 이제까지 다른 사건들의 어떤 전례를 봤을 때 뭐 피의자가 좀 중요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마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고 다만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따라 첫 번째는 뭐 그건 유죄 나오는 거죠. 본인이 인정을 한 거니까. 이 두 번째는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어떤 성범죄의 어떤 기소와 판결의 특성을 봤을 때는 두 번째 강제추행 미수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.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. 네,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자, 앞서 오늘 추가된 성추행 피해자 말고 또 앞선 기존 피해자가 있습니다. 이 기존 피해자 고통을 호소하면서 법원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.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게 또 구속 여부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? 글쎄 뭐 피해자가 합의서,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는 엄청난 영향이 있죠. 왜냐하면 지금 보여지는 게 그 네. 탄원의 내용인데요. 예. 근데 이제 이거는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. 근데 피해자가 고소를 한 순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. 그러니까 법원이 나 봐주고 싶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니까 강하게 처벌 이러진 않아요. 다만 이게 반대로 피해자가 뭐 가해자와 합의를 했고 뭐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. 뭐 이런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그건 이제 법정에서 양형에 있어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는데 반대로 피해자가 이거 처벌을 원합니다. 엄벌을 원합니다. 이거 자체 때문에 뭐 형이 가중되거나 그러는 경우들은 저는 별로 보진 못했어요. 왜?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. 네, 뭐 어찌됐든 이 오전 시장 때문에 이제 부산시장 자리가 공석이 됐고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됩니다. 예, 국민의힘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고요.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은 이 여권의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요구하고 있는 거죠. 예.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맞은 자리에 또 맞는 겁니다, 이제. 상당히 아프죠. 이제 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도 이제 크리스마스에 오는 눈하고 늦은 겨울에 질척거리는 눈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이번 거는 굉장히 아프긴 한데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는 좀 지나신 겁니다. 지난번에 저희가 당헌 개정 때도 이렇게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오거돈 시장이 추행으로 직을 그만두고 민주당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책임지는 방식을 저희가 후보를 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나갈 것이고요. 국민의힘은 사실은 뭐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오거돈 시장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무관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직무나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까지도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당원까지 바꾸면서 후보를 내겠다고 했는데 정작 김영춘 사무총장도 사실 간접적으로 밝힌 거라서 아직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고 또 유력 주자로 거론이 됐던 김혜영 전 의원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후보군이 없어서 후보군 가뭄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. 선거하기도 전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
예, 뭐 사실 솔직히 가뭄은 맞습니다. 내부적으로 가뭄은 가뭄은 맞습니다. 가뭄은 맞고요. 그다음에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부산시장 후보는 누군가 이렇게 총대를 매는 속된 말로, 그리고 이제 또 매를 맞을 필요가 있다고 매를 맞는 이런 위치입니다. 방금 말했듯이 이제 오도정 시장이 중간에서 불미한 일로 중도 하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부산시장이 된 지는 사상 처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 시민들이 부산으로 보면 이제 정권 교체의 효용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 후보 나서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매 맞을 거 맞고,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, 부산시장이 됐을 때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부분, 특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렇게 부산의 발전 방향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전망까지 좀 해봤는데요. 오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네.